여기는 미국의 한 대학교. 한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는데요. 그 장면을 바라본 미국인이 한마디를 하자 일본인의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들 사이에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존 스미스이고 미국 LA 출신의 21살 청년입니다. 현재는 LA에 있는 USC 대학 항공우주학과 재학 중이에요. 부모님은 고향인 텍사스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계시죠. 전 사실 어릴 적부터 하늘과 우주를 동경했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하셨기에 넓은 땅과 푸른 자연을 누리며 자랐죠. 장남이었던 저에겐 농장을 물려받아 가업을 잇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UCC 동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동생 에단과 그의 친구인 항공우주공학과인 형이 나사를 견학하게 된 거예요. 동생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따라갔던 그곳에서 저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로켓이 우주로 치솟는 장면, 우주인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자유롭게 유영하는 모습, 첨단 기술이 집약된 비행체와 위성체들이 때론 경이롭고 때론 압도적인 광경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특히 달 착륙선과 화성 탐사선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건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죠. 그날의 감동은 오래도록 제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 너머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열망이 피어올랐죠. 기약 없이 농장 일을 도우며 보낼 인생이 못내 아쉬워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진로 변경을 말씀드렸을 때 걱정 반 응원 반의 복잡한 심정이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저의 뜻을 존중해 주셨고 어머니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죠. 가족들의 이해와 격려가 없었다면 새로운 꿈은 물거품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목표가 생기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진했어요. 학업은 물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동아리와 인턴십, 공모전과 프로젝트 등 할 수 있는 건 모두 해냈죠. 나사 견학 당시 만났던 멘토 브라이언의 조언도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졸업 전에 진로를 틀어서 USC 대학 항공우주학과를 준비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미친 듯이 공부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USC 대학 항공우주학과 입학에 대한 소망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USC 대학 항공우주학과에 입학한 후 전공 공부에만 매진하기보다는 폭넓은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아리 목록을 꼼꼼히 살피던 중 글로벌 리더십 클럽이라는 이름에 이끌렸죠. 설레는 마음으로 첫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 흠뻑 매료돼 버렸어요. 인종과 국적을 초월해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고 바로 가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현준이와 일본에서 온 다카시의 재치 있는 입담이 단연 돋보였어요. 조는 그들의 친근한 미소에 이끌려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이내 뜻이 통하는 친구가 되어 캠퍼스 라이프를 함께 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망설임 없이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아리의 일원이 된 조는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현준이와 다카시와 함께 캠퍼스 뒤편의 아늑한 카페로 향했죠. 황금빛 조명이 비치는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세계 돌아가는 소식에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할 것 없이 다양한 주제가 오갔죠. 한 나라의 이슈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등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이 쏟아졌어요. 현준이와 다카시는 토론에 임하는 자세부터 달랐죠. 상대방의 의견에 몰입하며 경청하는 습관이 몸에 밴 듯 눈빛은 진지함 그 자체였어요. 말을 꺼낼 때면 시종일관 부드러운 어투를 유지하면서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설득력을 더했죠. 어느 날은 지구촌 환경 문제를 놓고 토론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 기후 협약의 실효성을 두고 날카로운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했죠. 본인의 의견을 어필하는 현준이의 눈동자에서는 불꽃이 일렁였고 그의 맞받아치는 다카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팽팽한 기류 속에서 저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의 노련한 중재안은 찬성 일색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양측의 입장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공감과 설득을 겸비한 말솜씨가 있다며 전 단숨에 동아리 내 스타로 부상했죠. 그런 저에게 현준과 다카시는 각별한 호감을 표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어느새 동아리 활동을 넘어 캠퍼스 곳곳을 누비며 둘도 없는 절친이 되어 있었죠.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교류하고 꿈과 고민을 나누는 그 시간은 저의 대학 생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었어요. 어느 날 현준이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눈을 반짝였죠. 얘들아, KF-21 전투기 소개 영상 봤어? 완전 멋지던데. 화면 속에서는 날렵한 실루엣의 전투기가 화려한 고개 비행을 선보이고 있었어요. 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듯 매끈한 동체는 쾌속으로 저공 비행하며
눈 깜짝할 새에 먼 하늘로 사라졌죠. 저는 사실 평소에도 한국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전투기라니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현준이가 보여주는 한국 전투기를 보며 넋놓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다카시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 일본의 FE도 절대 뒤지지 않아. 일본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최강의 전투기라고. KF-21은 FE에 비하면 발끝도 못 닿는 전투기이지 않아. 순간 현준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어렸죠. 에이, FE는 KF-21에 비할 바가 못 되지. KF-21이 훨씬 뛰어나다고. 이 둘은 찬반 격론이 너무 격양되게 치달을 조짐을 보이려고 했고 좀 더 격해지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중재를 했습니다. 전투기라 하면 제가 이 둘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판단한 저는 입가에 자신감 어린 미소를 머금고 차분히 입을 열었죠. 제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기도 하지만 그중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전투기였거든요. 사실 나는 KF-21이 더 뛰어나다고 봐. 일단 개발 기간도 짧게 걸렸지. 그런데도 스텔스 설계에 성공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야.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까지 갖췄다니 놀라울 정도라니까? 4.5세대라지만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지? 또한 신형 F414 엔진 2개를 장착해서 우수한 추력과 기동성을 보여주지. 게다가 공기흡입구 설계도 개선되어 기동 시 안정성과 성능이 크게 높아졌어. 또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스텔스 설계 덕분에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까지 하지. 여러 면에서 아주 놀라운 전투기라는 건 인정하긴 해야 해. 거기다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장착했으니 강력한 타격 능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지? 무엇보다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로 진화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췄다는 점이 대단해. 처음부터 5세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에 추후 성능 개량이 용이하거든. 현재도 충분히 뛰어나지만 앞으로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셈이야. 하지만 그에 비해 FE는 비교적 오래된 설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에 비해 기술적 제약들이 있긴 하지. 예를 들어 스텔스 기능이나 전자적 장비, 그리고 레이더 기술 같은 부분에선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저의 열변에 현주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래도 현준이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반면 다카시의 얼굴은 본인이 한 말이 부끄러웠는지 얼굴이 확 빨개지면서 흥분이 감돌았어요. 일본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항공기술의 자존심에 금이 간 듯했죠. 하지만 이성적인 그는 한국을 인정하는 자세로 마음가짐을 고쳐 잡았어요. 좀 말을 들어보니 KF-21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긴 하네. 정말 놀라운 성과야. 인정할게. 우리 일본 항공 산업계가 많이 보고 배우긴 해야겠네. 그렇게 다카시와 현준이는 금방 화해하고 다른 이야기로 흘러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가 흘렀을까요? 한국인 친구 현준이와 일본인 친구 다카시를 만났는데 현준이가 우리를 한국에 초대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좋아서 정말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서 푹 빠져 있었거든요. K-팝, 한국 드라마, 한식 등 한국의 모든 것이 저에겐 매력 그 자체였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사로잡은 건 바로 한국의 강인한 군대와 국방력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가서 군인을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한국에 도착했는데 와우,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인천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 도시 같은 첨단 시설에 직원분들은 친절하기 그지없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공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웬 빌딩 숲이람. 한국 드라마에서나 봤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도로에 우아하게 흐르는 한강까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죠. 그렇게 감탄을 연발하다 현준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신 분들 중에 현준이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현역 공군이시더라고요. 푸근한 미소를 짓고 계셨지만 늠름한 자태에서 엄숙함이 느껴졌달까요? 저는 한국의 군인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란 기대조차 안 했는데 현준이의 아버지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몰라요. 현준이의 아버지께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얘들아, 여기선 그냥 아저씨라고 해도 좋아. 편하게 지내자꾸나. 이 말씀에 우리는 서로 웃음 지으며 긴장을 풀 수 있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현준이 아버지께서 한국 국방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러자 현준이가 맞다. 아빠, 존이랑 다카시한테 우리나라 군사력 자랑 좀 해주세요. 저번에 전투기 토론할 때 완전 뜨거웠거든요. 라며 말했죠. 현준이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국가란다. 총 병력 50만에 최신의 전투기 600대, 함정 160여 척, 전차 2000대를 보유한 당당한 군사강국이지. 우리 장병들도 최고로 훈련 잘 받고 사기가 높아. 이건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야.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를 두근거림이 솟구쳤습니다. 대한민국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튼튼한 안보를 자랑하는 나라였다니. 다카시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한국군이 그렇게 강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항상 일본 자위대가 동아시아 최강인 줄 알았는데 이젠 아닌 것 같네요. 그러자 현준이 아버지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우리 군의 저력은 병력의 우수성에서 나온단다. 장병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첨단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걸 다루는 사람의 역량 또한 정말 중요하거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각계 전투 훈련에서 피땀 흘려 구르던 그 순간들, 장렬하는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던 부대원들의 모습이 절로 떠올랐죠. 잠시 후 현준이 아버지는 한국 공군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부터 F-15K, KF-16까지 최첨단 기종들로 무장했단다. 여기에 KC-330 공중급유기와 세계 최고 성능의 FA-50 경공격기까지 있으니 그 전력이 어마어마하지. 와우,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전문 분야인 전투기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더 잘 되었고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하늘을 제패하는 강력한 힘이 바로 이런 건가 봐요. 또 우리는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시험 비행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AESA 레이더, 스텔스 성능까지 갖춰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최첨단 전투기란다. 앞으로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반열에도 오를 준비가 되어 있기도 하지. 최근엔 KF-21 보라매의 공중급유도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더욱 기대가 크단다. 뉴스에서도 KF-21이 눈부신 비행 성능을 입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공중급유까지 성공했다니 한국 공군력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였습니다. 현준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 현준이의 조국이 이토록 빛나는 항공 강국이라니. 현준이와 다카시 셋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 짓고 있는데 현준이의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존, 항공 엔지니어가 꿈이라며? 네가 훌륭한 항공 엔지니어가 될 거라 믿는단다.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 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타국에서 온 저를 향해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는 현준이 아버지. 바로 이게 한국의 훈훈한 인심이구나 싶었죠. 그렇게 현준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눈 후 저희는 현준이가 맛집을 소개시켜준다고 하길래 밖으로 나섰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실제 상황인지 꿈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저 너머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경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한 할머니가 심정지로 쓰러져 계신 거예요. 사람들 모두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현준이가 앞으로 미친 듯이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솟아났는지 몰라도 다친 할머니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겨우 깨어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린 학생이 CPR을 하다니 정말 대단한 용기라며 감탄하면서 박수치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앰뷸런스가 도착해서 할머니를 싣고 병원으로 향했죠. 현준이는 경찰들에게 사고 전말을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경찰들 또한 이 용감한 청년을 칭찬하며 고마움을 표했죠. 그날 이후로 저희에게 현준이는 작은 영웅이라고 불렸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는 현준이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전하셨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현준이의 용감한 행동에서 한국인의 따뜻함과 책임감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위급한 순간 망설임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행동에 나서는 모습. 바로 이게 한국의 아름다운 정신이 아닐까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안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 멀리 제주도를 가로지르는 길고 긴 비행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다는 결심이 불쑥 솟아났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한국에 간다면 반겨주실 거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